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그 우변에 그 침입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목에서 걸쳐서 이제 이런 정석이 많이 생기죠. 기본 정석인데요. 이렇게요. 뭐 부분적으로 이제 잘 둔 거고요. 이제 여기 흙이 있을 때 다 갔으면 들어가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립 3전에서 두 번 서 있으면 세 칸 벌리라는 건데, 돌이 없을 때는 들어오면은 갇혀서 이렇게나 이렇게 포위당해서 못 살거든요. 근데 돌이 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들어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 또 많이 생기는 형태로는 화점에서 이렇게 걸쳐서요. 화점에 걸쳐서 이렇게나 뭐 이렇게 두는데, 여기도 역시 세 칸을 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 칸을 벌리는 형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둑 둘 때요. 변에서요. 자체로는 별다른 수가 없는데, 이 경우도 다 갔으면 침입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침입수의 변화는 이제 비슷한데요. 한번 보시죠. 여길 들어가요. 이 돌을 이제 잡으려면은 이렇게 가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는 무리입니다. 이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올라가고,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게 좋은 수예요. 이 수가 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빠지면 이거 넘어가는 수가 바로 보이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붙이면 넘어가게 돼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젖히면 같이 끊어서요. 이 한 점 잡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여기 끊어서요. 요 때리면 양단수죠. 때리면 양단수. 꼼짝 못하죠. 이쪽 이으면 이렇게 때려서요. 백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빠져 있을 때 이 붙이는 맥점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순간 여기를 두면 이렇게 건너가게 돼서 이건 백이 상당히 이제 곤란하게 되죠. 단점이 많습니다. 젖혀서 차단하는 수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으면 일단 패를 때립니다. 그럼 딴 데 어디 패감 쓰고 다 받아줘요. 그리고 때리면 이렇게 막아서요. 이쪽은 잡을 수가 없고 이쪽이랑 수상전해야 되는데 수가 부족해요.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늘어서요. 줄이면 단수죠. 어떤 분은 뭐 투혼을 발휘하려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죽기는 싫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치는데, 이거는 이제 백이 있는 힘껏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리고, 또 어디 패감 쓰고 때리면 여기 때리고, 패감 또 쓰고 때리면 여기 때리고. 뭡니까? 양패죠. 네. 투혼을 발휘해서 이렇게까지 버텨도 이제 수상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양패로요. 그 이제 자세한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이 세 칸 벌려져 있는 이 형태가 여기 다가왔으면은 침입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 수는 요 빠지는 맥점을 아시면 된다 이겁니다. 맛보기로 넘어가서 백이 곤란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단점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꽉 막아보면 어떠냐.
막을 때도 빠지면 넘어갑니다. 1루 넘고 1루 넘고. 이 맥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여기 둘 때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집도 크고 뒷맛도 훨씬 좋은 겁니다. 다음에 이으면 연결이 되죠. 처음에 백 모양이 들어가서 흙집이 커졌어요. 반면에 백은 이 세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백은요. 이 백은 손을 빼면 뭐 이런데 공격당하면 자꾸 놔야 돼요. 들여다보는 수도 듣고 있어서요.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탈출해야 돼요. 탈출 안 하면 막 이렇게 씌워가면 아주 답답하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요. 보통 이 한 점 때문에 자꾸 살리려고 하는데 이 한 점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먹어봐야 두 집도 안 나고 집도 별로 안 되고 아주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변화인데 위에 붙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편하고 좋은 겁니다. 바깥의 백돌은 곰마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를 하려면 이렇게 띄어서 지켜야 됩니다. 띄어서 지키면 한 10집 생기기 때문에 흙이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간 거하고 차이는 제법 집 차이가 큽니다. 10집 부서지고 흙집이 벌써 7, 8집 생겼어요. 게다가 이 돌이 곰마될 가능성도 생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침입 당하는 게 괴로우니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정수입니다. 만약 지키질 않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근데 들어가는 타이밍인데 어떤 분은 이제 다른 데 두고 슬슬 두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 빨리 들어가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어도 빨리 먹을 게 있고 냉장고에 뒀다 먹을 게 있어요. 따뜻한 찌개 같은 거 빨리 먹어야 됩니다. 따끈따끈할 때 바로 들어가서 진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 비슷한 형제 모양인데 역시 이립삼전이거든요. 이 형태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맥이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면 됩니다. 양쪽 넘어갈 수가 있죠. 똑같은 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붙이면 그때는 이렇게 치받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화를 보셨는데 이렇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요. 똑같은 형태가 응용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세 칸 벌린 형태는 다가오면 침입수가 굉장히 통렬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이라 그냥 그거는 잘 기억을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지킨 다음에 상당히 고수의 수법을 한번 설명드리죠. 지켰는데도 들어갑니다. 무리예요. 보통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 이 돌이 있으면 아까 이 넘는 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빠져서 양쪽으로 넘는다고 했는데 여기 돌이 있으면 넘는 수가 안 됩니다. 이쪽에 두면 아까는 붙여서 넘었는데요. 지금 여기 돌이 있어서 안 돼요. 이렇게 끊으면 단수를 치는데 이 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쳐서 백이 안 됐습니다. 여기 두면 여기가 양단수가 되죠. 그런데 여기 돌이 있으면 단수를 쳐도 똑같이 때리는데 양단수가 없어져요. 호흡으로 지켜져 있어 갖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켜져 있을 때는 넘는 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여기 들어가는 뜻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받겠죠? 넘는 수 안 됩니다. 여기 돌이 있어서. 그런데 흑의 생각은 그다음에 이렇게 젖히는 겁니다. 젖혀 이어요.
그럼 여기 끊기면 죽으니까 받아야죠. 그러면 선수로 기도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수의 수법이에요. 지켰지만 제쳐이어가지고 삼삼침입을 없앤다. 사실 이 돌이 이렇게 이제 튼튼해지면 마음 놓고 들어와서 귀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는 수를 갖다가 선수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젖혀 있는 게 좋아요. 백은 선수로 당하는 게 아주 괴롭습니다. 이건 하나는 아주 고수수법이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형 설명드렸는데 기보 보시면은 이 바둑에서 우변 쪽에 이형 침입수가 나타납니다. 기보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소목과 화점의 대결이에요. 백은 양화점을 두고 흑은 이제 소목을 두는데 이 소목 바둑은 사실 여기를 굳혀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도 좀 많이 굳히고요. 이런 포석이 많은데 요즘 이제 3-3 들어가는 게 워낙 유행이라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알뜰하게 실리를 차지했어요. 이제 굳히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걸쳐서 이 다음에 여기를 지켰습니다. 지키는 수가 뭐 무난한 수입니다. 근데 이제 지키는 수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키는 수가 세 가지 있어요. 입구자를 많이 씁니다. 입구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날일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칸 벌리는 수. 세 가지 지키는 응수가 있어요.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돌에 대한 압박은 이 입구자 마늘모가 가장 이 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뺐을 때 이 돌을 공격할 때는 여기를 두면 이렇게 협공하는 수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도망가는데 곤마가 돼요. 바로 이렇게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계속 뛰어서요. 상당히 급하게 몰리게 됩니다. 멀리 있으면 이렇게 둬도요. 그냥 이렇게 둬요. 아까랑 차이인데 이쪽이 멀리 있어서 호구 치면 요걸 치면 이쪽 쳐서 이쪽이 이제 끊어지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별로 공격이 안 됐습니다. 금방 사는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 공격하는 힘은 여기 있어서는 공격하는 힘이 아주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구자에 있어야 공격하는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 날일자가 있는데 날일자는 요돌하고 중간이에요. 마늘모는 공격하는 힘이 강하고 이 두 칸은 공격하는 힘이 약한데 요거는 중간입니다. 공격하는 힘도 요거보다는 강하고 집도 요거보다는 많이 챙긴다 이겁니다. 이 마늘모는 공격하는 힘은 강한데 집은 못 만들었어요. 다음에 하나 벌려야 집이 되거든요. 이쪽에요. 그러니까 두 칸은 그냥 자체로 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거기 있습니다. 이 돌에 대한 공격은 약하지만 집은 마늘모 찍힌 것보다 크다. 대신 날일자 정도 하면 공격하는 힘도 좀 있고 이쪽 집도 좀 확보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느 것을 쓰시든지 좋은 겁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뒀어요. 다음에 여기 이제 걸쳤습니다. 이 소목에서는 이제 자꾸 굳힘을 방해하는 게 큰 것이 되는데요. 정석형이 여러 가지 있죠. 정석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 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뒀어요.
근데 평범하게 쉽게 두려면 이렇게 두면 됩니다. 한 칸 떼서 두면 가장 무난한데 이 수는 이제 변화가 좀 복잡해요. 이것은 일단 이렇게 끊게 되는데요. 끊어서 이쪽 도하고 이쪽 도를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둬서 다음에 귀를 차지하게 되죠. 기본 정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지키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렇게 지키면 젖히면 바로 막지를 못하죠. 단수라. 근데 여기 있으면 젖히면 바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차지하는 면에서는 이 수가 실속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정석이에요. 다음 뭐 흙은 이 정도 벌려서 두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정석인데 이건 제가 참고도를 그려놨습니다. 이 정도 기본 정석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 정석은 한 1급 정도 돼야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5급인데 무슨 이런 고급 정석을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젠가는 1급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나쁘지 않죠. 제가 이 수순이 조금 복잡해서 참고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바둑에서는 흙이 다른 변화를 선택을 했어요. 붙이면 가장 보통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뒀어요. 이제 이렇게 두는 수는 이제 이렇게 막으면 요 아까 차단하는 요 자리를 두겠다는 거죠. 이것도 정석입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두면 늘어서요. 재미가 없습니다. 이쪽 돌하고 이쪽 돌이 양곤마 형태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끊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게 실전인데요. 흙은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흙은 그냥 이거 둘 때부터 알기 쉽게 이렇게 두려고 두는 거죠. 빵따냄에서 두텁죠? 그렇지만 이렇게 쏙 누르니까 상당히 두텁기는 해도 실리가 굉장히 알뜰하죠. 거의 한 20지 됩니다. 이쪽 돌하고 호응해서 여기도 집 모양이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실리로는 이 변화가 흙으로서는 아주 유리한 겁니다. 반면 백은 이게 두터운 모양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바둑은요, 여기 정석 선택을 해도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옆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실리로는 흙이 월등히 실리가 큰 건데 백은 두터움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무것도 없이 백돌이 하나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 벌려둔다든지 뭐 이렇게 두면 이쪽 실리는 내줬지만 백도 상당한 집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흙이 별로 잘 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백이 활발한데 지금 이 바둑을 놓으시면 여기 미리 여기 도 있어요. 이렇게 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이미 두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흙이 나와 있어서 이 두터움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두텁긴 해도 집을 여기 만들기가 상당히 거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서요. 사실 3-3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돼 있다면 다음에 여기 하나 찍히면 엄청나게 큰 집이 생기죠. 그래서 이 돌이 어떻게 이미 놓여져 있느냐를 보는 게 정석 선택한 이후에 바둑이 편하게 풀리느냐 하는 걸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는 여기 나와 있어서 이 선택은 흙이 아주 유리한 겁니다. 되게 우리 그 아들 계신 분은 며느리 맞이할 때는 장모님을 잘 봅니다. 장모님을 잘 봐야 그 딸이 어떤지 참고가 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피는 겁니다. 바둑도요. 주변 여건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상당히 이게 고수의 경지지만. 예? 외손자요? 예. 그렇죠. 장모님이 훌륭하시면 외손자를 잘 키워줘요.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많이 키웠는데 요즘 뭐 장모님이 압도적으로 많이 키운다 그래요. 어쨌든 이돌이 있기 때문에 이 두터움이 별로 능률이 없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뭐 대단한 겁니다. 집이 굉장히 좋아요.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쳤습니다. 갈라쳐서 이제 아까 이 형태가 이제 나타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까 강의 처음에 이 침입수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흙집은 다 깨지고 백집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는 걸 노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싫으면 흙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 지키는 게 여기 집을 보존하면서 이쪽 맛도 좀 보고 두텁죠. 지키질 않고 이쪽을 하나 지키면 이게 또 통으로 집이 되니까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들어간 게 과연 통렬합니다. 붙였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빠져서 양쪽 넘는 걸 보는 게 있고 이제 치받아서 두는 게 있는데 실전에서는 빠져서 일로 넘어갔는데 물론 귀에 침입도 없어지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조금 어슬해서 이렇게 두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요. 이으면 이렇게 좀 빠져서요. 이쪽이 단단해지죠.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로 넘어가는 게 알기 쉽고요. 이렇게 둔 것도 좋은 맥점이에요. 양쪽 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었는데 이 형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이 경우는 3-3 침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귀가 다 집으로 굳어지니까 이 방법도 뭐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신 게 중요하죠. 어떤 때는 요거 써보고 어떤 때는 요거 써보고요. 아직도 돌이 약하네요. 아직도 돌이 허약합니다. 지켜야 되는데 조금 느슨해요. 이렇게 지켰어요. 지금은 이 정도나 이 정도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켜야 이 돌하고 연결성이 좋아서 이 전체가 그래도 좀 두터운 세력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 칸 위로 지키니까 이 좁은 공간을 이렇게 싹 파고들었어요. 이게 파고드니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밀고 이렇게 늘었는데 막상 이렇게 차단되니까 좀 바빠졌죠. 역시 이 돌은 이 정도 두면은 무난하게 연결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끊어지는 맛이 별게 없는 겁니다. 여길 두니까 이렇게 탈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두고요. 이쪽을 두텁게 연결했어요. 여기서는 흙이 여기를 지켰어요. 여기를 지켰는데 이 수는 지금 완착입니다. 여기서 흙이 어디 둬야 될까요? 흙은 이쪽 돌은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이 돌을 좀 보살펴야 됩니다. 이 돌을 보살피는 방법은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 두 칸까지 될까요? 이쪽을 하나 띄워두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쪽에 흙 모양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이 세력을 만드니까요. 이런 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 잘 두시려면 뭐 전투, 맥점 이런 것을 많이 아시는 게 중간전투에는 강해지지만 이게 이제 눈에도 잘 안 띄는 소리 없는 좋은 감각이 되는 거죠. 곰마가 세력이 됐다는 거는 바둑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령 이쪽을 이렇게 다음에 이도를 갖다가 이렇게 역습을 하면 점점 중앙이 좋아지죠. 이 자리는 참 좋은 자리였어요. 근데 흙이 이쪽을 지켰어요. 이 돌이 좀 불안하다는 뜻인데 이 돌은 그래도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닌데요. 그래서 바둑이 아주 상당히 피곤해졌습니다. 여기를 두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나가니까 이렇게 눌러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이쪽 두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역시 이 두 칸 벌린 거는 실리는 많이 차지하고 이쪽도 좋지만 조금 넓죠? 입구자가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거의 뭐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에 여기도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걸쳤을 때 입구자냐 난일자냐 두 칸이냐는 미리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갔어요. 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가령 이런데 밀어서 집을 좀 키우고 싶은데 자꾸 두면은 이쪽 집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돌이 굉장히 약해 보이죠?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이 공격은 흙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흙은 뭐 이거 하나 두고 다음에 흙이 한 수가 문제예요. 여기서 흙이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까요? 일단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는 것은 일단 두텁게 안 끊어지게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 싶은데 이렇게 막상 노골적으로 이렇게 끊자고 하면 양쪽에 좀 피곤하죠? 열로요? 열로 두는 게 이수보다는 더 단단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이건 이제 단순히 탈출을 하는 건데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좋습니다. 붙이는 게 맥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젖히면 이렇게 늘어둬서 집 모양이 좀 두텁게 생기면서 절대 안 끊어지는 형태가 되죠. 게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끊는 맛이 있어서 요거 죽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두면 축으로 몰아서 요걸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선생님이 이 끝자로 가장 단단하게 나가면 무난하죠. 무난한데 이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넣는 게 다음에 끊는 수까지 보기 때문에 훨씬 능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흙이 여기 있어요. 여기를 하나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이제 당연히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는 만약에 손을 빼서 나가서 끊으면 아주 곤란해요.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수 끝에 때리면 밀고 나가서 두 점이 귀가 다 백집으로 바뀌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수긴 선수인데 여기 백이 두고 나서 보니까 이 자리를 안 누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로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하나 밀고 봉쇄를 당했어요. 큰일입니다. 붙여서 나가면은 편안하게 대로 나가서 괜찮은데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과연 죽을까요, 살까요? 돌이라는 건 잘 죽지는 않습니다. 잘 죽지는 않는데, 뭐 대충 또 두다 보면은 그냥 일단 좀 답답해 보이죠? 네, 역시 이 수는 빨리 붙여서 이렇게 두는 게 편했는데요. 네, 놓쳤어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이 수습하는 게 참 중요한 과제인데. 62. 아, 예, 이쪽이요. 여기요. 예, 이 붙이는 게 백의 약점을 노리는 좋은 수입니다. 이쪽으로 두면 이제 이렇게 쑥 나가게 되죠. 안으로 끊어야 되는데요. 그럼 같이 끊고. 여기서 이쪽을 뭘 두면은 이렇게 톡 뚫고 나가죠. 흑이 성공입니다. 근데 백은 이렇게 두는 게 좋은 수예요. 그럼 이제 이걸 잡은 수가 있는데, 자꾸도 두 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둬서요. 때려야죠. 나갈 수가 없죠. 이게 죽으니까. 때리면 이렇게 갇혀버려요. 때린 자리가 집이 되면 좋겠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사석을 이용해서 봉쇄가 됐어요. 일단 붙이는 수가 수습하는데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알기 쉽게 집 만드는 방법을 먼저 연구해 보죠. 일단 뭐 체면 가리지 말고 이렇게 두고요. 이어야죠. 원래 이렇게 수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한 집이 확실히 낫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한 집입니다. 이 바둑을 누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두 집 나야 산다는 걸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두고 나서 다음에 백이 생각을 해봅니다. 흑집을 없애야 되겠는데, 흑은 여기 뛰는 수가 있죠. 여기 자칫하면 한 집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막으면 이렇게 올라가서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집이 딱 되죠. 한 집이 됩니다. 억지로 잡으러 가는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둬서 이렇게 두면 치중하는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쪽 맛이 좀 나빠요. 이렇게 젖히면 이 돌이 이쪽하고 끊어지면 이쪽 거꾸로 뭐 이런 반격을 당할 수가 있죠. 여기나 여기나. 그러니까 여기 한 집 있나 이거 잘 살펴야 되는데요. 여기를 띄면 이제 이렇게 두는데, 이때 흑이 밀어 올렸을 때 두텁게 공격 배기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집이 있습니다. 요것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죠. 그럼 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흑이 집 날 때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 두고 이렇게 합니다. 뚫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집이 나요. 네, 집이 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는 게 아주 뭐 체면은 좀 상하는데, 빨리 집 만든 데는 좋은 수법이에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두면은 한 집이 나니까 이제 여기를 둡니다. 이 수는 생각보다 이제 날카로운데요. 빵따냄 형태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둬서 여기를 두지만 여기를 두면 옥주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것은 또 상당히 강력한 공격수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 두면은 여기 놓으면은 이제 빵따냄 형태가 돼서 이제 금방 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두면은 이제 흑이 또 고민이죠. 여기를 한번 둡니다. 여기를 둬서 이제 이렇게 막아야죠.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거 집이 되나 안 되나 참 이거. 예?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두 집을 내고 살면 그래도 전체 바둑을 보면 이쪽 집이 상당히 커서 여기도 짭짤하고 안정돼 있고요. 두텁기는 해도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수법을 쓰다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리면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습하는데 이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어서 살 수만 있으면 아주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머리가 좀 아파요. 자꾸 이렇게 공격 오니까 급소급소로 공격 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 아까 이강인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요.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끊으면 아까 이제 이렇게 둬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요 끊는 맥은 참 좋은 맥이죠. 탈출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두 집을 낼 수 있을 것이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고요. 뚫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는데 지켜야죠. 그러면 여기 둘 겁니다. 여기요. 그럼 여기 경우도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서 집이 나누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한 집 날까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제 이 사는 수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여기 회원분들이 실전에서 두는 수법이에요.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 올리면 여기서 이제 백이 고민이에요. 이쪽을 두텁게 두면 딱 살아버려요.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사실 이렇게 살면 백이 한 개 없습니다. 사실 재미없습니다. 백이요. 흑이 성공이에요. 에이, 여기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밀고 올라갔는데 이 장면이었죠. 이 나머지 한 집이 참 대마 사활이 걸려서 문제인데 올라갔을 때 그냥 봐도 여기 너무 사니까 이제 못 살게 이렇게 딱 치중하면 못 살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젖힐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젖히면 백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요. 이것은 자꾸 나가서요. 이거 곤란해요. 이렇게 하면 자꾸 나가서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막히면 뭐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끊는 수가 있죠. 이 끊는 이 싸움은 백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대로 탈출해버리면 잡을 수가 있겠지만 어느 선에서인지 포위가 되면 수상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마가 잘 죽지 않는 이유는 수상전이 됐을 때 수가 많아요. 수가 엄청나게 많죠. 수상전 되는 순간에 못 잡는 겁니다. 또 하나 대마가 안 죽는 이유는 패가 나면 패감이 많아요.
살자는 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패가 나도 대마를 잡기는 좀 어려운 거죠.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수상전인데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이제 탈출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둑이 이제 상당히 험악해지는 건데 이렇게 둬서요. 네, 이쪽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쪽이 또 남아 있어요. 여기요. 여기 끊으면 여기 뚫는 수 때문에 이게 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봉쇄를 하면요. 아까 대마가 잘 안 죽는 이유가 수상전이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워낙 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두 집 내기 전에는 거꾸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끊었을 때 보면 여기 또 끊는 점, 이 수가 또 백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위기식결을 저번에 얘기 드렸는데 탐부득승입니다. 너무 이기려고 욕심을 내면은 뭐 이기기가 어렵다. 오히려 욕심내지 말고 둬라. 이게 이제 위기식결 첫 번째인데 세 번째에 공피고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요. 상대편을 공격할 때는 내 약점을 잘 살펴라. 이 공피고화가 이 공격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을 공격할 때도 내 약점을 살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되게 이제 아마추어분들 바둑 두시다 보면 일단 내키는 대로 막 보이는 대로 일단 이 장면이 중요한데요. 이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장면에서 늘면은 사는데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끊어지거든요. 끊어지면 여기 끊기는 수, 여기 끊기는 수, 이런 것을 보시면서 공격을 하면 이전하고 좀 달라진다 이겁니다. 대개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죠. 일단 막 끊고 잡으러 가고 해서 나중에 왜 이게 수상전이 안 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여기 단점을 보고 여기 단점을 보고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겁니다. 공격할 때는요. 제가 이 변화를 설명드렸는데 아까 그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공격당한 장면에서 필요 없는 것만 떼내는 것도 대단한 테크닉이죠.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도 사실 잘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집 모양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두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여기도 확실한 한 집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직도 사는 데는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데를 둬도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형태가 그렇게 쉽게 잡힐 모양은 아닙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요. 여기도 집 모양이 집 모양이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나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두면 아까처럼 이렇게 끊어서
끊어지면 여기 끊기면 백이 거꾸로 잡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수로 둬도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이 빵따냄 형태가 확실한 한 집이 아니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길 뒀는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대로 나가는 거죠. 이수 두지 말고 이제 나가는 게 좋은데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의 공격을 한번 보시죠. 백이 이렇게 뒀더니 이제 보통 봉쇄하는 건데 이렇게 하거나 붙이거나 상당히 뒷맛이 나쁜 겁니다. 백의 입장에서 이 흙을 확실하게 공격해서 잡으려면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들여다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들여다봐서 이으면 그때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집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흙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점잖은 신사행마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붙였으면은 이것을 쉽게 못 잡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 바둑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를 띄어라 하는 거죠. 이쪽 수로요. 모자 당하기 전에 탈출을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실전은 이게 막 몰려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오늘 바둑에서 이 공격하는 이 장면인데, 공피고화는 제가 강의할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격할 때는 내 약점을 돌봐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격의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창혁 사범을 다 좋아하시고, 이창혁 사범이 별명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이 별명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창혁 사범이 이렇게 공격을 잘하는 이유는 공피고화를 잘한다, 이겁니다. 공격을 할 때 두텁게 자기 약점을 잘 돌보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조은현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 같은 인류 고수도 한번 딱 걸리면 대마가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이창혁 도장 회원이시니까 여기 회원분도 상대편도를 공격할 기회가 오면 내 약점이 어딨나 이걸 먼저 살피고 공격하시면 그 공격하는 바둑이 달라집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거를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중간 박수도 가끔 나옵니다. 중간 박수도 가끔 나오는데 세 번째 페이지 그 치중의 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반연태 맥은 그 치중의 맥입니다. 이 치중하는 것이 이 사활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이 형태가 상당히 백이 이제 허약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뭐 이어지면 좋겠는데 패로 버티죠. 이을 사람은 없습니다. 패로 완강히 버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패를 피해서 잡는 맥이 있는데요. 이제 치중수, 치중하는 급소를 발견하시면 돼요. 그 급소는 여기입니다. 집 모양을 내면 이렇게 빠져서요. 이게 포인트예요. 잊지를 못해요. 여기 집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면 단수당하죠. 여기 빠져온 상태에서 이게 집이 아닙니다. 여기 두면 여기 두고 맞박이죠. 이게 집이 아니라고 본다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치중하는 맥이 아주 날카로운 거죠. 집 모양을 내봐도 집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대로 단수 쳐서 패를 하시는 분하고 치중하는 분하고 아주 차이가 큰 거죠. 치중해서 잡는.
이 형태는 어떻게 잡을까요? 한 집이 나 있어서 이쪽에 한 집을 없애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쪽 한 집 없애려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수를 생각하는데,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뜬히 한 집이 납니다. 여기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살게 되죠. 이 수로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급소가 있는데요. 급소가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이 치중하는 수요. 이 수를 당하면 꼼짝 못하고 잡히게 돼요. 일단 넘어가기 때문에 넘는 수를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둬야죠. 다음에 이렇게 빠지면 이쪽 경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집이 안 돼요. 여기 두면은 단수를 당하잖아요. 여기가 집이 아니라고 본다면 잡혔죠. 그래서 이렇게 빵따냉까지 하고 모양이 좋아 보여도 이 치중수를 당하면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연결을 차단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치중맥을 아는 분하고 모르는 분은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잡을 수 있고 살려줄 수도 있고. 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일선의 치중이 있어요. 그럼 이거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떠오르죠. 실전에서 이 수를 보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막으면 그냥 완벽하게 두 집이 난 겁니다. 그때는 뭐 치중해도 이렇게 두면 여기도 못 두고 살아갈 수도 없고 거뜬히 두 집이 나는 거죠. 먼저 치중하는 게 좋아서요. 이쪽 어딜 둘 수가 없어요. 단수 아닙니까? 네, 단수가 되기 때문에 치중이 날카로운 겁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고 잡혔어요. 여기 도도 연결이고 이거 도도 끊고요. 그냥 두면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사는데 먼저 치중하고 두면 꼼짝 못하고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은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죠. 제가 좀 쉽게 구체적으로 만든 건데요. 원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냥 여기 한지 여기 한지 살아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먼저 빠져서 이으면 이 급소가 딱 생기는 거죠. 네, 빠질 때 딴 데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거 단수당해서 네, 죽어버렸죠. 뭐 여기 두면 이거 다 촉촉사 아닙니까? 그래서 빠지는 수를 두고 치중하는 수 꼼짝 못합니다. 일선에 이 치중하는 수는 세 군데다 일선에 치중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요 마지막 문제는 제가 나눠드린 거기는 요거 돌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 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빠졌어요. 어떻게 잡겠느냐?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 단수를 치면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요거 때리면 여기 놓으면 살리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요. 그냥 단수 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가 급소일까요? 이 경우도 치중하는 거. 이 치중하는 수는 다음에 여기 끊는 수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뒤로 쳐서 두 점이 환격으로 잡힙니다. 이쪽은 못 두죠. 단수당해서요. 그러니까 이 치중수가 날카로운 것은 여기 두면 단수치고 여기 끊는 수 보고. 그러니까 백이 버티는 수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때 단수 치면
살았습니다. 이렇게 둬서요. 때려도 때리면 완벽하게 두 집이 나죠. 여기 두면 여기도요. 이제는 여기 돌 있어 못 들어가죠. 치중까지는 좋은데 여기를 두면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여기서는 뒤로 메워야 돼요. 이수가 묘수가 되는 겁니다. 이으면 잡혔어요. 여기 두면 합격으로 잡죠. 백도 있는 힘을 다해서 버텨봅니다. 이렇게 두면요. 이렇게 두면 먼저 단수를 치죠. 참 이렇게 두면 참 착하고 좋은데 여기 두면 이제 때려서 사는데 여기를 먼저 두니까 때리기 때문에 옥집이 돼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중 한 방으로 급소를 둬서 잡는 게 기본이지만 모양이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해졌을 때는 이렇게 먼저 치중해서 이런 멋진 수순으로 잡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중하는 맥이 바둑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평소 이렇게 대국하실 때 보면은 제가 저기 치중하면 곤란한데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는 안 합니다. 얘기하면은 옛날 뭐 흑역사라고 할까 훈수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훈수하면은 맨날 기원에서 뭐 재떨이도 던지고 그러기 때문에 훈수는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 치중하는 맥은 실제 바둑 두실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내가 찍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바둑이 이제 강해지는 것은 기본 포석에서 행마 또는 침입수 아까 기본 설명할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중반 전투에서 이런 좋은 맥점을 실전에 응용하시는 게 바둑 넣으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전에 잘 응용해 보시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